떨어지는 집값, 대출 규제, 거래 절벽, 낮은 매수 심리, 기준금리 인상까지. 과연 집값은 대세 하락일까? 앞으로도 집값이 계속 떨어져도 월세 세팅을 한 물건은 버틸 수 있습니다.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보다 더 많은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요. 대출 금리가 오르면 월세를 더 높이면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매수 가격 대비 수익권입니다. 대부분 경매로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싸게 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집들은 현재 기존 월세에서 꽤 많이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미 매물 호가도 월세가 상승되어 나와 있으므로 세입자의 선택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승기에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이렇게 한 템포 더 가져가도 됩니다. 부동산 사이클은 반복되니까요. 투자에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6월달은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전국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전월까지 상승했던 서울 집값도 강북권을 중심으로 하락하면서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전세의 월세화 현상으로 월세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물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나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중대 기로에 놓였습니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전세 대출은 지난 4월 금리 상단인 5%를 돌파하였고 최근 6%를 넘어 계속 오르는 중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다른 금리와 지수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영끌로 집을 샀던 대출자들과 전세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꽤 늘어나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5억을 빌렸다면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겁니다. 신용대출 이자가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월급의 대부분을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집값까지 떨어지고 있다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까지 올 수 있겠죠. 이번 빅스텝으로 연간 가계이자 부담은 엄청 증가했습니다. 차주 1인당으로 따지면 연간 114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현재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거기에다 대출 규제 강화까지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행의 빅스텝이 더해졌습니다. 이는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충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13일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2.25%로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지난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기준금리를 4, 5, 7월 연속으로 올렸죠. 이렇게 세 차례 연속으로 올린 건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는 거래가 뜸한 여름철 비수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래 절벽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있습니다. 하락의 속도를 지켜보면서 대세 하락 여부를 가늠해 봐야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값은 7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주간 대비 하락폭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매물이 누적되고 매수 심리가 감소한 영향입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는 0에서 200의 값으로 표시합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에서 115 사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 심리는 하락 중입니다. 서울은 지난달에 113 정도에서 103의 지수로 10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인천은 보합에서 하강 국면으로 진입하였고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각각 떨어졌습니다. 다만 최근 충남, 대구, 울산은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는 점점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매수 건수는 6월 기준 1000건 미만입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7월에도 역시 더 줄어들어서 거래 절벽 현상은 갈수록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런 거래량 감소와 매수 심리의 위축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올 하반기 서울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아직 대세 하락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과 더불어 집값 하락 요인들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과 대출 규제 강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이 집값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집값 하락의 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금리를 2번 올리더라도 긴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말 기준금리를 2.75%에서 3%를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은행 총재의 말입니다. 따라서 이를 대출금리에 적용하면 6대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올해 말에는 7%까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가 3%였는데 이때 주담대 대출금리는 6.81%까지 나왔었습니다. 한동안 집값이 제자리에 머물거나 떨어질 가능성이 보이는 상황에서 높은 이자까지 부담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대출로 집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래 절벽 상황에서 일부 급매물의 거래만으로 대세 하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거나 투자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경매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계속 점검하시면서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